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행정명령,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1,300만 명을 추방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 본인의 역량으로 가능한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 시민 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부터 설미비자 분들 그 사이에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정을 하고 과연 어떻게 이제 그걸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는 그 추방이 가능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1,300만 명이 지금 소위 이제 서류 미비자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통계를 보면 1.1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를 이제 소위 말 추방을 했는데 추방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추방 재판을 통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내보내는 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추방에 해당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국경에서 아웃되는 수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 사시면서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하는 비율은 평균 20만 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이번에 이제 원년부터 1,300만 명을 쫓겨낸다. 이거는 100%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 인력 같은 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제 행정명령이 되겠죠. 1기 때도 472개의 행정명령을 이제 냈습니다. 반이민 정책. 그 중에서 75에서 80%가 LCLU라든지 다른 이민자 옹호단체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연방 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다 자초됐습니다. 그게 그 비율이 소위 말하는 75%에서 80% 된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긴 하나 아시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checks and balance의 역학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기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의회가 상하원이 모두가 지금 다수당이 그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반이민 정책 기조가 좀 강한 그런 건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1,300만 이제 예를 들면은 추방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리퍼블리칸 그 리더들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법률 필요하니까 통과해달라. 그럼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53명 정도가 이제 공화당이 있고 3명 정도가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명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반이민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민주당의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의사 진행 방해 발언, 필리버스터 이걸 하게 되면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를 깨기 위해서는 60명이 필요한데 7명이 턱없이 부족하죠.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그런 법률들을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reconciliation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51표만 받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reconciliation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산을 줄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IC 경찰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추방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 majority 51명만 필요한 reconciliation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공학적인 정치 공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입법, 사법, 행정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또 우리 법원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행정 명령으로 하는 것은 행정부의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2개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1기 때 냈는데 그 중에서 75에서 80%가 연방 하원, 연방 그 법원에서 자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또 다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망명을 줄인다, 안 받겠다, 이제 장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아예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런 거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미국 자체가 뭐 유엔 산하의 국제법, 난민법의 비준국이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뭐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걸 깨지 않을 이상 그 국제법 준수의 의무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법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힘을 받아가지고 행정부에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예,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또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했던 거는 뭐냐면은 군대를 통해 가지고 1,300만 명을 처방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법을 좀 보니까 현재 뭐 Alien Enemies Act라든지 뭐 Passive Comitatus X라든지 Insurrection X 같은 게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 군대를 전쟁이 아닌 이상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이 법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IC 경찰이 뭐 뉴욕에 있는 어느 부두를 털었는데 100명을 잡았어요. 근데 자기 인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호송이 힘들어. 그러면은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 아니고 단순히 이민 경찰을 돕는 수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돕는 어떤 서포트 액티비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추방을 시키려고 그러면 사람을 가서 뭐 여러 달 동안에 이제 조사를 해서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텐션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원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군대라는 게 아시다시피 전쟁만 잘하는 것이지 어느 사람이 뭐 숨어 있는데 그걸 잡아내는 거는 그 노하우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이러한 법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영토 내에서 군대를 막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걸 찾았다 할지라도 어떤 재판이라든지 그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것들을 바로 수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팬데믹 때라든지 우리 뭐 이민자들 그다음에 서류미비자들이 상기 업종이라든지 뭐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두라든지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 많이 집중적으로 했죠. 그랬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essential worker 그러니까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영주권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1,300만 명이 다 없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미국에 경쟁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연방 법원에서 다 자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 이제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미국 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추방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실 역량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물론 제한적입니다만은 실제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 이란, 뭐 인도, 버마, 베네수엘라, 쿠바 같은 경우는 추방을 시켜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뭐 쿠바, 관타나모 같은데 뭐 캠프를 설치해놓고 거기에다가 다 추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전시도 아닌 이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색출을 해서 추방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태우고 보내본들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은 그걸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 허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권까지도 발급 안 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이루어지는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공화 보수 주를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해서 모든 사람을 내쫓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먹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 사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기가 10만 불 가지고 한국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칠링 이펙트는 있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어제 그저께 나온 월스트리트저널에 보고된 게 있는데요. 100만 명을 추명한다 그러면 얼마가 드냐면은 88 빌리언이 매년 들고요. 그게 11년을 써야 됩니다. 88 빌리언. 100만 명을 하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가 사실 많이 추방을 했습니다. 의외로 보면. 그리고 어떤 통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국경에서 말고요. 미국 내에서 추방한 사람은 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 세미나를 오신 분이나,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선적으로 추방 대상 유행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친이민 정책인데, 어쩌다 보니까 4년 동안 뭐 포괄적 이민 계획을 다 실패했죠. 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포괄적 이민 계획은 통과하지 않았을지라도 굉장히 그 어떤 심사라든지 추방 재판의 과정이라든지 그럴 때에 굉장히 친이민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많이 썼어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많은 또 추방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이제 추방 기조는,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추방할 수 없기 때문에, 1,300만 명을 추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럼 제가 감히 이제 예측해 볼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의회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그 실질적인 권한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정부도 특히 원년에는 자기는 1,300명을 뭐 추방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군대를 들이고 뭐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바이든 정부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예산의 제한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많이 해봤자 100만 명이죠. 네. 그것도 국경에서 써머리로 이렇게 내보내는 사람들까지 쳐가지고. 그럼 실제 미국 내에서 추방되는 그 숫자는 뭐 많으면 3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추방 명령이 미리 내려진 분들입니다. 자, 추방명이 내려진 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 연방 디텐션 센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구치가 되어 있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방 명령을 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망명을 신청해가지고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추방되는 날, 경찰이 잡아가지고 뭐 구치소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비행기로 이렇게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력도 없고 그 다음에 매 해마다 그거를 비행기를 태워 보낼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추방 명령을 받은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은 20년 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본인이 상담을 할 때 본인이 추방 명령이 있었는가를 기억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그 트럼프 2기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추방 명령이 내려진 분들은 추방을 하겠다. 예,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구치가 돼 있는 분들은 1순위로 아웃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돈만 있으면 내보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추방 명령이 내려졌는데 밖에 나가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분들은 뭐 주소도 바뀌고 이사도 가고 뭐 다른 주로 이사하는 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다시 추방을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예, 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캐러고리는 추방 명령은 이제 받지는 않았는데 예, 감독 명령. 그러니까 추방 명령 받고 난 다음에 100% 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구치돼 있다가 비행기 태고 보내는 분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팔찌를 찬다든지 아니면은 아이스 체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보고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약간 이런 감독 명령 같은 걸 받아서 자 그런 분들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이민국에서 그 어디에 계신지 알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실은 한다고 그러면 가장 유력한 그 추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방 재판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추방 재판을 스탑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행정 어드미니스티브 클로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임시적으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민 검사가 언제라도 속개를 해서 추방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추방 명령이 난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분입니다. 물론 유죄 판결을 받고 예를 들면 추후에 감옥에 계시다든지 아니면 연방 감옥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추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서 계속 살았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사실은 실제 색출을 해서 잡아서 네, 또 추방 재판에 회부돼야 되는 뭐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만은 실제 체포가 되어서 추방 재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큰 절차와 비용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 기록 등으로 이민 신청이 거부된 분들, 예를 들면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뭐 내가 몰랐던 10년 전에 범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정말 운이 좋지 않는 분들은 뭐 현장에 체포될 가능성이 빈약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이제 만약에 체포가 됐다든지 법원에 간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자, 형사 범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방 명령은 형사 기록도 없고 추방 명령도 없으나 법 집행 과정에 적발된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생츄리 시티이기 때문에 그 뉴욕 의회에서 지금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경찰을 포함해서 절대 이민국 직원들을 도와서 네, 추방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나소 카운티나 소포 카운티, 업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카운티 정부에서 이미 이민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만약에 뭐 범죄라든지 뭐 심지어는 교통 위반이 있을 경우에 잡혔을 경우에 이민국에 연락을 해서 이제 체포를 해서 이민 재판소에 하는 그런 제도가 벌써 되어 있습니다. 예, 나소 소폭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뭐 뉴욕시들이 벗어나가지고 업스테이트라든지 롱아일랜드 쪽으로 가실 때는 가급적이면 교통 위반도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경에 있는 분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경에서 되게 많이 넘어왔잖아요. 코비드 이후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망명을 신청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체포가 이제 국경 앞에서 이제 보통 체포를 하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망명 사유가 있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피난민이라든지 이민자들은 국경에 있는 이민자들은 자기가 잡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혀서 망명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체류를 하면서 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망명 승인율은 25%가 안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본인들은 모든 아까 박동희 변호사 말씀드렸듯이 뭐 깽단이라든지 국가의 폭력이라든지 뭐 기후에 의한 여러 가지 뭐 가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시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망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제법 그리고 미국 이민부에서 반드시 이분들을 프로세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망명 사유가 있는데도 망명을 신청을 안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국경에서 잡히고 100마일 안에 2주 미만 그 체류자는 추방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웃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1.1 밀리언 2023년에 추방됐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서류 미비자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추방 재판도 없었고, 그 다음에 범죄 기록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뭐 미립국으로 들어오셨든지 아니면은 합법적으로 들어오셨는데 뭐 신분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예 집행돼서는 안 됩니다. 1,300명을 막 쫓아낸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까지 사실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메인스트리트 돌아다니면서 뭐 갑자기 뭐 아이스 경찰이 와가지고 나를 체포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 미비자께서 만약에 뭐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뭐 친구랑 싸워가지고 옆에서 누가 신고해가지고 비공개찰석에 지문을 찍으면 FBI에서 그 기록을 받아보거든요. 그러면 이민국에서 FBI 있는 기록을 받아보고서 바로 48시간 안에 후망이 되면은 이민국에 넘겨라 하는 48hour 디테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뉴욕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장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범죄를 계속 지는 루범이라는 중범자에 대해서는 이민국과 연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국 뉴욕시대 역사상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리는 섹슈얼 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만 그래도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이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불척에 이렇게 범죄에 접촉이 안 되도록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뭐 애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애를 놔두고 그다음에 뭐 어린 애를 놔두고 아침 일찍 그 새벽에 그 교회에 그 뭡니까 새벽기도 간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친구랑 싸운다든지 매시 백화점 가가지고 뭐 도둑질하다 걸린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거 지문을 찍게 되면 무조건 이민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단순 서류 미비자는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대신에 어떤 만약에 이제 큰 이제 서류 미비자를 많이 고용하는 곳에 그 이제 이민국에서 기획을 해서 이제 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옆에 있다가 잡힌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다른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설명을 해주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박동희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민 신청을 앞으로 하실 때 영주권이라든지 비자라든지 또는 뭐 시민권을 하실 때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추방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서류를 맡겨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네. 마찬가지로 서류 미비자나 이민국에 이민 신청 중이거나 이민법원에 추방 계류 중인 분 중에서 심사나 재판이 부정적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뭐 그런 또 불척의 그 또 추방의 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대량 추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짓는 분이나 그죠? 그다음에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추방 재판에 회부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